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 보정 나온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화가 오시면 개인 자영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폐업 위기가 되어서 전화가 오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직장을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보정사항,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고요.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셔가지고 수익이 전혀 안 나는 상태셨고, 그래서 최근에 직장에 취업을 하시고 근로소득자로 해서 개인회생이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소득을 산정받는 부분이죠. 이렇게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에는 취업을 새로 했기 때문에 소득에 관한 자료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정 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달라고도 하시고, 그 장소에서 정말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핸드폰 통화 기록을 6개월치를 조회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분은 특이한 보정으로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최근에 폐업을 하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가지고 있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보증금이나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들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거를 소상히 소명해달라는 보정이 나오셨거든요. 왜냐면 내가 직전까지 이제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장에 임대차 보증금도 많은 금액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설비나 재고품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산정을 해서 재산 목록에 반영을 하고 청산가치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정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내셨거든요. 최근 1년 이내 채무자가 운영했던 사업체를 폐업 또는 영업 양도한 경우에 폐업증명서라든가 폐업 직전의 상업장부, 1년 동안 상업장부,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조 합계표,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하셨고요. 중요하게 또 얘기하신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에 가지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그거는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소명해 달라고 하셨고, 영업용 자산이 있었으면 그 자산의 처분 내역도 다 소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보증금도 크지 않으셨고, 그마저도 이제 월세가 장기간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남은 보증금이 얼마가 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고요. 일일이 저희가 다 소명을 했죠.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게 재고품이라든가 자산이 특별하게 많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고품 자산이 몇십만 원이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없이 다 소명이 가능해서 보정서를 올려드렸고, 이제 곧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시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이분과 같이 내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을 하시고 신규로 이제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에 어떤 보정들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담 전화가 오시면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제가 상담이 끝나고 말미에 이렇게 질문을 항상 드려요. 사장님께서 지금 그 사업을 유지하시면 향후에는 좀 매출이 증가하실 수 있는지 전망이 어떤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본인께서 판단하는 게 맞으신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하고 신규 취업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개인회생이 가능하신 거고요. 폐업을 하고 나면 내가 나이가 많거나 기존에 다른 특별한 경력이 없어서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서 장기간 무직 상태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시고 취업을 하시고 근로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보정들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